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5년 2월 3일 판매했던 희귀난에 대해서 판매가 아니라 재배법 설명드리는 날이고요.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난 팔아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밀렸던 택배를 한 번에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작업을 열심히 해야 돼서 화요일 날 보내기 때문에 난 팔아요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하는 걸로 돼 있고, 월요일 날은 제가 예전에 그 저희 난할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국내 난초의 1세대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큐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 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걸 들어보는 걸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가 만약에 1부라면 2부 난 할아버지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그거 보시고 6시에 갑자기 왜 난 팔아요가 안 나오고 난 선생이 나와서 난 팔아요를 해야 되는데 왜 난 할아버지께 나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도 화요일 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또 하여튼 일들이 있어갖고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재배법 시간인데 먼저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카틀리아를 잘 키우는데 나는 호접란이 안 돼. 나는 호접란하고 온시디움은 잘 되는데 카틀리아가 안 돼. 이런 것들은 그 집안의 환경에도 차이가 있어요. 남향이나 남동향이냐, 베란다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겨울철 베란다가 따뜻하냐, 통기가 잘 되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분의 재배하는 분이죠. 재배하는 분의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같은 난초는 기본적으로 난초는 똑같죠. 지생난초하고 착생난초가 있고, 지생난초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웬만한 배수가 조금만 잘 되면 잘 클 수 있고, 빛이 적고 그다음에 배수가 그렇게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과습해도 좀 그나마 난데, 착생난초는 과습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말렸다가 물을 줘야 되는 식물이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건 카틀리아예요. 얘는 앙그레이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지? 여기 스컨버키어. 근데 온시디움이죠. 이온 없이 시든 온시라고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차이가 뭐죠? 뿌리 굵기가 완전히 차이 나죠. 요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키웠던 경험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문헌을 찾아보면서도 왜 이렇게 뿌리가 하나는 굵고 하나 얇을까? 그러면 얘네들 같은 착색난초인데 얘네는 건조에 약하고 얘는 건조에 강하냐? 그렇진 않아요. 둘 다 건조에 강한데 왜 뿌리가 이렇게 발달했냐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이렇게 뿌리가 굵은 쪽에 있는 애들은 물이 비가 오는 주기 있죠. 비가 오는 주기가 얘네들에 비해서는, 이런 애들에 비해서, 뿌리 얇은 애들에 비해서는 길어요. 그리고 습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가 한번 왔을 때 빨리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저장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이런 얇은 스타일들은 비교적 공중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재배법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굵은 거는 물을 주고 마르는 게 많이 말리고, 바싹 말리고, 카틀리아는 바싹 말리고 다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마르는 간격이, 물을 주고 말리는 간격이 좀 길어도 돼요. 호접란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데 이게 얇은 것들은 그 주기가 좀 짧아야 되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먼저 앙그레이컴인데 좀 아직은 들어와서 뿌리가 이제 쭉
있긴 있는데 죽은 뿌리도 있고 산 뿌리도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처졌어요.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 통통해지겠죠. 지금은 약간 마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랐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앙그레이컴 레오니스는 일단 꽃이 하얗고 밤의 향이 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단경성이에요. 여러 새순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계속 꾸준히 크는 거죠. 어느 정도 컸을 때 새끼 하나씩 나와서 호접란 같은, 반다나 호접란 같은 단경성이, 복경성이 아닌 단경성은 아닌데, 얘는 마데카스카르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따뜻해야 됩니다. 그 여름철엔 얘네들은 약간 더워도 괜찮아요. 선선하지는 않을 때요. 그리고 반그늘에서 하고 반양지 사이에서 크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 키우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부작으로 키워도 되고 화분에 키워도 되는데 얘네는 부작으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화분에 키웠을 때는 분 높이가 높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는 공중습도에 의해서 많이 먹고 물을 먹고 빨리 말라야 돼요. 먹고 빨리 마르고 그리고 물이 먹은 다음에 빨리 마르고 다음 물이 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간격이 좀 빨리 갈 수 있으려면 화분이 깊고 통기가 안 되는 화분에 들어가면 뿌리가 금방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앙그레컴을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키워도 되는데 만약에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여기다 키우실 거면 요 부분에다 수태를 1cm 정도 아주 두껍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1cm 정도만 이렇게 깔아서 여기 물을 주고 말르면 또 주고 근데 이게 물 줘도 한 2, 3일이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아니면 요걸 떼어서 굴피가 좋아요. 굴피 나무 같은데 굴피가 더 낫습니다. 굴피에다 부착할 때도 또 똑같이 해서 키우면 잘 큽니다. 특별한 게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잘 크는 애인데 단 조심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다이렉트 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타요. 하지만 비교적 밝은 빛이라고 하면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 그러니까 반양지에 가깝겠죠. 비교적 밝은 햇빛에 자주 있고 빛을 받으면서 빛의 총량이 길어야지 얘를 키우는데 스물스물 잎이 노랗게 하나씩 떨어진다. 당연히 이렇게 부작해놨으니까 과습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과습해서 뿌리가 썩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씩 노랗게 떨어진다면 빛이 부족하다. 빛의 양이 부족하면 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키워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지 않고 비교적 잘 자랍니다. 물 주는 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화분 큰 거에다가 심어서 물이 잘 안 마르면 안 된다. 물이 자주 마르게끔 얇은 화분이나 토분에서 얇게 심든가 부작을 해놓고 물이 마르면 4, 5일씩 말리지 말고 2, 3일 길어야 2, 3일 하루 이틀 되면 바로 물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말랐을 때 또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스콘바키아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뿌리가 얇아요. 하지만 좀 틀립니다. 얘는 좀 덴드로비움에 가까워요. 이 숀바키아 알보포포리아는 그랜드 케이먼섬?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아봤어요. 그랜드 케이먼섬 들어보셨나요? 가보셨다고요? 모르신다고? 네, 저도 섬 하면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밖에 안 가봐갖고. 그랜드 케이먼섬은 대서양에 있답니다. 대서양의 카리브해 영국령 제도의 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얘는 앙그레이컴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빛의 대신 앙그레이컴은 반그늘 반양지라면 얘는 반양지 쪽. 햇빛이 세야 돼. 센 게 좋아요. 일단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배수가 잘 되게 심어야 돼요. 근데 얘는 요런 거랑 틀리게 화분에 심어도 잘 큽니다. 그래서 토분에서 나지막한 분에 심고, 그 다음에 얘는 뿌리가 얘보다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물 마르고 2, 3일, 3, 4일 지났다 물 줘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애들이 오히려 과습하면 확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얇은 애들 중에서 블랙펄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인기 많았던 거.
큰일 났다. 하여튼 그런 블랙펄 비슷한 종류들 있잖아요. 발부 통통하고 이런 애들이 잘 죽는 이유가 과습해서 죽어요. 분이 커서, 깊고 커서 죽으니까.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리베카레. 갑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빨간 이렇게 핑크색 꽃피 향 좋은 거. 하여튼 제가 할게요. 밑에 올려놓을 테니. 하여튼 그런 애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빛의 양이 앙그레컴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고 반그늘 쪽보다는 반양지 쪽에서 키워야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키울 때 얘는 좀 마르는 듯하게 카틀리아처럼 말리는 듯하게 키워도 돼요. 카틀리아 쪽 같이 말랐다 주고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키우다 보면 어떻게 이걸 다 맞춥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을 주고 좀 말렸다 다시 주는 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지만 앙그레컴이나 이런 애들은 호접 같은 경우나 온실은 너무 말리지 않고 가볍게 말르고 다시 줘야 되는데 얘는 많이 말르고 또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오노시스도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화분에 심어도 되고 부작해도 괜찮은데 요거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이오노시스는 온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중남미의 습한 열대 기후에서 공중 습도가 높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공중 습도를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키울 때 화분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심어서 될 수 있으면 분을 작게 써야 돼요. 빨리 말라야 되니까. 그리고 컵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커버 씌워서 습도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키우는 방법과 굴피나 얘는 좀 너무 작아요. 이건 바꿔야 돼요. 굴피나 나무판에다가 이런 판에다가 수태 좀 대서 그렇게 심어서 키우면 되는데 얘는 반양지예요. 온시디움보다 빛이 조금 더 들어와도 돼요. 온시디움보다 잎이 좀 두껍죠. 그러니까 빛이 좀 더 세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겨울철 조심하는 게 겨울철은 온시계열도 다 비슷하지만 이오노시스는 특히 겨울철에 추우면 안 돼요. 최소 12도 이상 유지해서 따뜻하고 여름철에 시원하고 통기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부작으로 했을 때는 뿌리가 이제 나와서 뿌리가 뻗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스프레이 자주 해줘도 돼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야 된다. 난초는 당연히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관엽하고 틀린 게 낮에 습도가 높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낮에는 건져도 되는데 밤에 습도가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건조해서 그런 분들은 못 키우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집에서 실내에서 키울 때는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밤에만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좋다. 근데 가습기 틀 때 바로 옆에다 가습기 이렇게 틀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올라오고. 근데 나는 가습기가 없다. 그러면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놔둬서 공습도가 올라가게끔 키워도 되죠. 아니면 부작을 해놓고 이런 물통을 받아놓고 거기다 위에 얹어놓으면 습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워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물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코센트룸은 2개요. 지금 이렇게 얘들은 이거 받으시면 물에 불려갖고 이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은 띄세요. 뿌려 띄고 여기다가 수태를 1cm 정도 이렇게 덮어서 여기도 약간 수태만 여기만 이 부분만 이렇게 덮어서 해주시면 되고 요새 한절기라서 제가 또 비염 때문에 이거 많이 좋아졌는데 이 기침은 이 한절기 때는 자꾸 넘어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트리코센트룸도 온시디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쪽에서 자생을 하고 반양지에 따뜻하고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이라고 했거든요. 화분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부작입니다. 부작이나 이렇게 부작을 하든가 아니면 화분에 심어요. 화분에 대신 수태가 아주 좀 낮게 심어야 돼요. 낮게 심어서 부작 형태로 화분인데 부작 형태로 키우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얘도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선선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빠져.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키우실 때.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와셀리아이, 또 도크렐리아라고도 하죠. 이렇게 덴드로비움 와셀리아이, 도크렐리아라고 하고, 요거는 이게 굉장히 키우기 쉬워. 부작으로도 잘 크고 분해도 잘 크는데 얘는 주의할 거는 이건 똑같아요. 뿌리가 얇잖아요. 빨리 잘 말릴 수 있는 화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비교적 낮은 화분에다가 스테로 키우는 게 좋고, 바크로 키울 때는 가는 바크로 키우면 뿌리 썩어요. 굵은 바크로 해서 물을 자주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건 스테로를 하고, 이 와세리아에는 키우긴 다 잘 키워. 근데 꽃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왜 꽃을 못 봐? 이거 왜냐면 얘는 빛은 아주 센 빛은 필요 없어요. 직사광선은 필요한데 비교적 밝은 빛이니까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는데, 빛의 총량 있죠. 우리는 빛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요. 3시간, 5시간 들어왔다 나가요. 그러면 꽃을 못 봐요. 이런 애들은 빛이 총량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꽃을 못 본다 그러면 빛이 너무 짧게 들어와서 꽃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양이 길면 꽃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적게 들어오든가 반그늘에서 키우면 계속해서 꽃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 집에 꽃이 안 핀다? 빛의 총량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자이라큐트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대로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여기다 스테를 덧대도 되고, 아니면 이게 아예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뿌리가 굵잖아요. 3, 4일에 한 번씩 물에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평일날 보통 때 여기 스프레이 뿌리에, 야간에 뿌리 한 번씩 축축축 뿌려주면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그대로 띄어서 화분으로 옮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키우시고 토분으로 옮겨도 되고,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우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카틀리아는 키울 때 워낙 건조하게 돼서 잘 견디는 식물이기 때문에 카틀리아는 반드시 최소 이틀 이상 물을 말리고 키워야 되는데, 토분에 있는 건 이틀 이상 말리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맨날 말라. 그러니까 매일 줘도 되고, 나는 너무 습이 건조하다면 스테를 조금 1, 2cm 정도 스테를 덧대고, 스테가 마르면 물을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픈되어 있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 줘도 괜찮아요. 주면 마르니까. 바로 마르잖아요. 펴주면 바로 말라요. 그거는 선택하셔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9번이 이제 카틀리아 캐서린 H K텀은 여기다 심어 놨는데, 이대로 키우시고, 얘도 뿌리가 많이 바깥으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봄까지, 지금 이제 2월 달 초니까 3월 중순에 4월쯤에 토분으로 갈아서 키우셔도 되고, 이 슬립분 그대로 키우실 분들은 지금 수태 상태가 얘는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돼요. 그리고 토분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뽑아서 그대로 옮기셔도 되는데, 위쪽에 보면 수태가 좀 상했어요. 안쪽은 괜찮은데 겉에는 상했으니까 겉에는 살살 긁어서 겉에만 세스테로 이렇게 얹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사볼라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잎이 뾰족한 애들은 여느 카틀리아보다 빛이 조금 더 세도 됩니다. 직사광선은 아니지만 반양지 정도로. 그래서 빛이 좀 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0번에 바시피치아이는 스테도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습니다. 그냥 봄철까지 그대로 키우시고 그대로 뽑아서 토분으로 옮겨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미니칼라 도나줄리하고 얘도 이거는 뽑아서 이것도 봄까지 그대로 놔뒀다가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 얘는 스테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서 옮길 때 토분으로 옮기고 그때 수태 다 제거하고 새로운 수태로 다시 감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으셨을 때 이렇게 끝이 좀 상한 부분은 상처 치료제를 바르고, 그죠? 아니면 이거 자르면 이제 가위 소독해서 자르면 그 부위가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예방하려고, 안 되면 상처 치료제, 없으면 어떤 거죠? 촌농이나 매니큐어 정도 이렇게 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탈수, 그건 소독 기능보다는 병균이 들어가는, 소독이 아니라 병이 들어가는 거를 차단하는 효과하고, 촌농을 바르든가 그럴 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거기를 통해서 증발해 버리니까 탈수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파시벨 라티하고는 하나밖에 없어서 팔렸고, 그거는 토분인데
그거 받으신 분은 다음 달 정도 됐을 때 다 터세요. 뿌리는 괜찮을 거예요. 다 털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한 치수 큰 화분으로 옮기고 수태 싹 갈고. 그 좀 됐어요. 1년 넘었으니까 어차피 하시는 김에 수태 다 털고. 이렇게 뽑아보면 수태가 쓸만은 해요. 근데 어차피 분갈이 하는 거 다 털고 다시 갈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시를리아는 여기 보시면 수태가 꽝 돌고 요 위에 이끼가 많이 꼈잖아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요 이끼만 싹 다 제거하고 위에 거 1cm 정도는 덜어주세요. 덜고 수태 새 거를 올리고 여기 수태는 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덧대서 키워도 되고 나는 찝찝하다. 그런 분은 그냥 다 털고 새 수태로 키우시면 됩니다. 갈아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난초든 어떤 식물이든 어떤 동물이든 베트남이카 안 했구나. 중간 까먹었다. 베트남이카 일반 반다하고 똑같아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노출됐으니까 물 매일 줘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줘도 돼요. 그리고 빛은 좀 세야 돼요. 반양지 정도 돼야 되고요. 반양지 이상도 괜찮습니다. 때학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베란다에서 햇빛 가장 잘 드는 곳에 줘도 되고 추위는 좀 약한 편이에요. 분다 종류는 추위에 약하고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키우는데 도저히 이 수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만큼만 수태만 채워주세요. 바크나 수태 같은 거 채워주면 어쩜 더 나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물을 자주 스프레이 갖고 안 되면 담궜다 빼세요. 하루에 매일 담궜다 빼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 3, 4일에 한 번씩은 담궜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 4일에 한 번씩 푹 담궜다 빼주고 뿌리도 멀쩡한데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잎이 누렇게 되고 떨어진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도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구멍 뚫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안에 스프레이 주면 훨씬 더 습도가 유지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여름철에 빛이 세고 그럴 때 안에 환기가 안 돼서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모든 난초는 지생난을 제외한 지생난도 물을 한번 말렸다가 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습도가 그 화분 속에 습도가 있을 때 크는 거고 좀 답답하게 분이 길고 이렇게 그 습이 있어도 지생난초 파피오페디름, 출란, 파이오스 이런 난초들은 네오벤타미아도 그렇고 이런 지생난초들은 탁생난초하고 완전 틀리다. 그래서 분이 깊고 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식재는 반드시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식재를 써야 된다는 거고 뿌리가 굵은 거하고 얇은 게 있다 그러면 얇은 거는 물을 좀 자주 줄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말리면 절대 안 된다. 뿌리가 얇은 거는 물을 주고 빨리 마르게 해주고 또 줘야 돼. 해야지 얇은 뿌리가 잘 견디고 이런 카틀리아나 특히 카틀리아는 반드시 물을 많이 말리는 과정을 이틀이든 3일이고 거치고 다시 물을 주면 뿌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물을 줬을 때 나는 20일 동안 안 말라요. 그럼 20일 동안 안 주고 키워야 되지만 20일까지 안 마르면 그거는 반드시 화분 속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일에서 7일 사이에 물이 마를 수 있는 구조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심는 거나 식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더 나중에 우리 아름다운 스님 모시고 서로 또 한번 끝장 토론을 해서 옳고 그른 거 없습니다. 식물 키우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받고 나한테 어떻게 내가 취해서 키워야 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곧 덴드로비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노빌려 좀 피기고 하지만 덴드로비움이 막 몽글몽글 꽃대가 올라가고 저희 연난에서도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